시험 감독 알바를 무사히 마친 박뽀뽀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을 다 출근을 했어요. 6시간 동안 알차게 알바를 하고 왔고요. 여러 가지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해볼까 합니다. 사실 브이로그를 찍을까 해서 영상을 좀 찍었거든요. 그렇게 막 유의미한 브이로그가 찍히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 영상에 일주일간 찍은 영상들을 우겨 넣어봅시다. 도서관이 안에가 촬영이 안 돼가지고 뭘 찍진 못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좋은 도서관이었어. 원래는 안에서 좀 저도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구경만 하고. 근데 여기 니시코쿠 분지가 진짜 무슨 아동 관련돼서 뭔가 정책이 있나 봐요, 확실히. 왜냐면 저 도서관 안에 엄청 크게 아동 연구 코너가 있었어. 엄청 크게. 전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각종 직업, 대학교 혹은 연구에 관련된 책들을 모아둔 그런 전시였어요. 여름방학 동안 약간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코너를 만들었나봐. 다양한 직업군을 알 수 있게. 근데 너무 다양했어, 직업군이. 무슨 선인장 연구가 이런 거 무슨 공룡 모형 만들기, 기린 해부하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좋았어. 막 VTuber
작가나 라이트 노벨 작가 이런 신세대스러운 직업들도 있었고, 연구 코너가 저는 당연히 대학원생으로서 되게 재밌었는데 진짜 다양한 연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학 교수들이 쓴 책들 코너도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 학교도 있었고 제가 학부 때 다니던 학교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외대를 다녔었는데 도쿄 외국어대학교 딱 적혀있는 거야. 그래서 오 외대 있네 하면서 봤는데 제가 학부 때 세미나 담당 교수였던 교수가 쓴 책이었음. 저는 그 교수님이 그 책을 막 완성시키고 막 수업에서 홍보하는 것까지 직접 봤던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웃기더라고요. 세상엔 참 다양한 연구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내 역량과 상관없이 내 연구 분야를 정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뭘 하고 싶냐면 전 동물이나 곤충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요즘 제가 유튜브로 문어 영상을 많이 봐서 문어도 좀 관심이 있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문어 연구가들은 그 전시에서는 메이저한 편이었어. 제가 이번에 시험 감독을 갔다 온 캠퍼스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연구과가 있는 곳이 아니고 다른 타 캠퍼스를 갔다 왔어요. 저희 학교에. 자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 친구들은. 저는 이케캠이고. 제가 왜 니자캠으로 가게 됐냐면은 신청을 할 때 니자캠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체크를 하는 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케부쿠로도 1시간 걸리고 니자캠도 1시간 걸리는 거예요. 뭐 어디 가도 상관없겠다. 진짜 니자캠으로 발령이 나버린. 뭐 이케부쿠로 캠퍼스였으면은 편한 건 많았겠죠. 일단 지리도 잘 알고 있고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감독 알바 끝나고 바로 연구실 가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좀 편했겠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자캠에서 알바를 하게 되면서 정말 좋았던 거는 타 캠퍼스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니자 캠퍼스는 어떤 학과가 있냐면 학과 이름부터가 일단 길어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학과, 현대 심리학과. 저는 유독 심리학과 시험을 많이 들어갔다 왔고 재밌었습니다. 시험 감독은 뭘 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시험 치는 학생들을 감독하는 그런 역할인데요. 기본적인 흐름은 다 똑같아요. 그 감독 대기장에 다 모여서 설명을 듣고 각자 팀별로 교실로 출발합니다. 학생들을 정렬시키고 출석표를 나눠주고 다 착석을 하면은 교수님이 아나운서를 해줘요.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면은 학생 인원수를 체크합니다. 보통 분단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감독 한 명당 한 분단을 담당해서 출석표도 회수하고 시험지도 회수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숫자를 세는 일이라. 제가 숫자를 진짜 못 세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 수학 보습소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교육을 할 때 자신만의 수학 공식을 만들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에 굉장히 열과성을 다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숫자를 셀 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굳이 2 더하기 3을 2 더하기 2 더하기 1로 쪼갠 다음에 계산하는 친구들이라든가 뺄셈을 할 때 머릿속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야만 뺄셈이 되는 친구들이라든가 제가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냐면은 숫자를 셀 때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 바로 11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 반드시 10까지 셌어. 그럼 머릿속에서 10 모양을 이렇게 지워야 돼. 그래서 10이 됐다. 10이 됐으면 만끽하고 그 만끽이 끝나야 11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200명, 150명 막 이렇게 해요. 어렵더라고. 70분까지 시험 시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30분이 경과하면은 도중에 퇴실이 가능해요. 이 도중 퇴실을 하는 그 몇 가지의 유형이 엿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 자료를 갖고 오는 게 금지되어 있는 시험이고 그냥 OMR 카드에 마킹하는 객관식 시험이라고 했을 때 그런 시험들은 도중 퇴실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반면에 논술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험은 거의 마지막 시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보면 되고 자료를 지참할 수 있는 시험이 은근히 빨리 푸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많이 퇴실해봤자 절반이다. 딱 한 번 전원 도중 퇴실을 한 시험이 있었어요. 나 전원 퇴실한 건 처음 봤다 막 이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도 3년 만에 처음 본 거래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갑자기 제가 원래는 이 시험을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뭐 학교에서 누락이 됐는지 어땠는지 자료를 갖고 올 수 없는 시험으로 돼버렸대요. 큰일 났다 해서 교수님이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그 시험지 마지막에 붙여놨대. 오피셜 커닝 페이퍼를 배부를 한 거임. 그래서 다들 빨리 나갔나 봐요. 다행입니다. 막 하더라고. 통계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다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막 0.1845 막 이렇게 하면서. 무슨 과목일지 너무 궁금해.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열심히 푸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상한 말이긴 한데 뭔가 부러웠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 문제를 풀고 막 이러는 행위가 부러워 보였음.
그리고 아까 팀별로 시험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시험 감독이 많게는 8명, 평균 5명 정도 배치가 되고요. 50명 이하의 교실이면은 2~3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저희 같은 대학원생도 있고 교무과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혹은 교수. 사실 이 키프크로 캠퍼스 출신의 대학원생이 저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에 출근을 하니까 어떤 건실한 청년이 아주머니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막 사랑받고 있는 거임.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지? 했는데 내 동기였어. 저는 대부분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이랑 같이 팀이 짜여져가지고 학생을 만날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자 캠퍼스에 속해 있는 대학원생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질 기회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친해져가지고 막 연구실도 들어갔다 오고 연구실에서 밥도 먹고 같이 공부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자기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서로? 저는 어디 연구과 몇 학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문학연구과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문학연구과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런 반응이 많았어. 근데 알 것도 같아. 문학연구과? 뭐 하는 거지? 라고 느낄 것 같긴 해요. 문학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는 그런 연구과가 필요해? 까지도 느끼겠지 어쩌면. 그래서 문학연구과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거기서 뭔 연구를 해요? 어쩌다가 거기 갔어요? 이런 반응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 또한 그들을 보면서 뭐 이문학 커뮤니케이션, 뭐 신체 영상학과 이런 말을 들으면서 거기를 어쩌다가 가게 됐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 저도. 그래서 오히려 재밌었다. 감독 알바를 하면서 돈도 받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타 캠퍼스도 구경할 수 있었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허리 건강이 좀 많이 아작이 난 것 같긴 한데 계속 서 있어가지고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생으로서 할 수 있는 컨텐츠, 잼컨들을 많이 즐기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학회. 학회는 진짜 갈 일이 많아요. 학회가 뭐 하는 데냐면은 규모가 큰 세미나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찾아야지만 이런 학회가 열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여가지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사실 평생 학회를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원생이지만. 보통은 3~4명 정도 발표를 하고요. 그러면 한 2~3시간 걸립니다. 발표가 끝나면은 총회라는 걸 하는데 그 학회를 열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총회가 끝나면은 이제 뒤풀이를 하죠. 대학원 진짜 은근 사회생활 많이 한다. 그런 행사를 많이 다닌다고 하면은 신콩카이가 매번 있기 때문에 진짜 사회성을 요구하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 학기를 살면서 좀 느꼈습니다. 계속 그 세미나에서도 질문당하고 질문해야 되고 계속 말을 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어서 대학원생은 사회성이 없는 이미지가 있는데 왜 그렇지? 이렇게 다양한 인간들을 만나는 활동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학회 알바는 회장에서 쓰일 도구들을 체크하고 회장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들을 설치한다든가 그 발표자의 시간을 잰다든가 녹음을 한다든가 마이크를 갖다 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합니다. 자잘한 것들. 저희 학교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알바를 했을 때는 접수 담당이었는데 그 학회장에 입장하기 전에 오늘 발표할 발표 자료들을 나눠주고 방명록에 이름이랑 본인 소속을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알바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그 달필을 볼 수 있고 어떤 다른 학교에서 사람들이 왔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몰랐던 건데 학회에 암묵적인 룰이 있대요. 우리 학교 학생이 발표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같은 학교 출신 교수와 학생들은 첫 번째로 질문을 안 하는 게 암묵적인 룰이래요. 일단은 다른 학교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매너래.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같은 내부 사람들은 못하면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좌담회 같은 것도 학교에서 많이 개최를 하는데 저번에 번역 관련된 좌담회를 갔다 왔거든요. 좌담회가 뭐냐면 공개 라디오, 팟캐스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한 3~4명 정도의 사람들이 앞에 앉아있고 그 사람들이 그냥 떠드는 걸 보는 거야 그냥. 물론 이거를 볼 때도 술과 음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공개 라디오 보는 것처럼 과자 먹으면서 뭐 음료 마시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막판에는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끝나면은 또 지목회가 있습니다. 그 번역 좌담회는 번역이라는 컨텐츠에 대해 정말 넓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좌담회였는데요. 그래서 영어 번역뿐만 아니고 고전문학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번안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의 문학을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끔 약간 고쳐가면서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재밌더라고요. 멋있다 하면서 들었습니다. 좌담회는 정말 학회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다. 학술적인 질이 있냐고 하면은 학회보다는 떨어지긴 하겠죠. 그냥 정말 떠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서 오는 맛이 또 있고 그런 데서 또 깨달음을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엔간하면 양쪽을 다 참석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이런 다양한 잼컨들을 잘 즐기고 있고요. 제가 8월달, 9월달에도 또 많은 잼컨들을 찾아봤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된다면 후기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얼른 월급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